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7월 28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이제 어제 저희가 그 1897년 이야기를 하면서 거의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게 한 조선쯤 되는 건가요? 역사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연도가 명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정말 그때 당시에 벌어졌었던 다우지수의 14거래 연속을 과연 이제 어제 이양희 위원님과 오늘 밤에 경신할 것인가, 위원님은 딱 잘라 말씀하셨죠.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매몰찬 거 아닌가 싶었는데 장 초반에는 그 흐름이 이어지긴 했어요. 이어지긴 했는데 아쉽게도 오후장 좀 차익 매물이 쫙 출회가 된 동시에 그 14거래 연속 다우지수의 상승은 아쉽게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했는데요. 잠시 후에 왜 하락을 하게 된 건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이제 멀리 미국 순회 탐방 공연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다녀오신 우리 이남우 교수님과 스튜디오에서 만나는 날입니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 또 미국 이야기 어떤 것을 보고 오셨는지, 느끼고 오셨는지, 그리고 이번 주에 있었던 이슈들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월가의 소식은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오늘 밤사이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장 초반 그리고 중반까지도 계속해서 초록불을 켰었던 3대 지수는 오후장 밀려나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다우지수가 0.67% 하락, 그리고 S&P 500 지수도 0.64%, 나스닥 지수는 0.55% 하락 마감을 했고요. 러셀 2000 지수가 좀 크게 하락했습니다. 1% 넘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밤사이는 여러 가지 경제 관련한 지표들 발표가 있었고, 미국의 특히나 2분기 경제 성장률은 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우지수는 찔끔찔끔이긴 하지만 그동안 좀 오랜 상승에 대한 부담, 그리고 실적 발표했었던 기업 가운데 그 다우 30에 포함된 허니웰이라는 기업의 주가가 5% 이상 하락하면서 다우지수의 좀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S&P 500도 사실 장중에 4,600선, 이걸 좀 약간 심리적인 저항선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4,600선을 장중에 돌파하는 모습들이 보였지만 아쉽게도 차익 실현 압박에 시달리면서 지수는 하락을 했고요. 지금 이제 FOMC도 끝났고 이제 앞으로는 발표될 물가지표, PCE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이제는 9월 FOMC까지는 요 금리 관련한 이슈는 없습니다. 물론 8월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또 시장은 요동을 칠까 작년처럼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게, 계속 파월 의장은 올해 내내 카피 앤 페이스트라고 계속 이야기했죠. 복붙한 것처럼 이야기를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충격도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이건희 발표된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 속보치 나왔습니다.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이렇게 3번에 걸쳐서 GDP가 발표가 되죠. GDP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2분기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는 연율 2.4% 증가로 속보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1분기 2.0% 증가보다도 높고, 그리고 시장의 예상치도 2.0%였는데 이를 모두 상회하는 그런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고용시장은 여전히 견조합니다. 주간 신규 보험 청구자 수,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3주 연속으로 줄어들면서 여전히 이제 고용이 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직전 주보다도 7,000명이 감소하면서 22만 1,000명으로 집계가 된 거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예상했었던 전문가 예상치가 23만 5,000명이었는데 이도 밑도는 적은 수의 사람들이 실업보험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월 내구재 주문, 내구재 수주 3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이야기하는 거죠. 요것도 이제 예상보다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는데요. 6월 내구재 수주 실적 전월비 4.7% 증가한 3,025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역시나 집계했었던 전문가 예상치 1.5% 증가보다
훨씬 높은 4.7% 수준을 기록했고요. 직전 전달의 수치도 1.7% 증가해서 2.0% 증가로 수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ECB에서도 금리 결정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25bp, 25%면 큰일 나죠. 25bp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도 다음 회의와 관련해서는 약간 이게 유행인가요? 밈처럼 나올 것 같습니다. 인상할 수도 있고 동결할 수도 있다며 지표에 따라 결정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기 그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 이 앞에 그냥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이렇게 바꾸면 다 동일한 말들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뭐 이분들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약간 왜 저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이야기하나 볼멘소리를 할 수 있겠지만 이 자리를 가면 또 이런 이야기밖에 할 수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자, 기업들의 실적 발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맵을 보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이제 향후 가이던스에 대한 좀 안 좋다고 하기보다는 이제 시장 기대치를 조금 충족하지 못한 마이크로소프트가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2%대 밤사이에도 하락하면서 330달러 까지 좀 밀려나는 모습이었고요. 애플의 주가는 0.6% 소폭 하락, 구글과 아마존을 강보합권 마감한 가운데 메타의 주가가 4% 이상 올랐습니다. 와, 메타는 어제 예상보다 더 개선된 실적 그리고 향후 굉장히 강한 가이던스 그 주커버그가 시장이 참 원하는 그런 말만 쏙쏙 하면서 시장은 이에 따른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주가는 4% 올랐습니다. 반면 테슬라의 주가는 3%대 지금 연이은 하락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는 255달러 선까지 다시 소폭 밀려났고요. 포드는 소폭 상승, GM은 2%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제 맥도날드를 보셔야 될 텐데요. 맥도날드도 실적 발표했습니다. 주가는 1%대 올랐고요. 역시나 상승을 했다라는 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매출과 순이익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상반기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캐릭터가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 캐릭터 이름이 4글자였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보라색 캐릭터 중에 그 미국의 틱톡을 통해서 굉장히 또 관련한 밈이 막 생겨났대요. 그러면 그 인형을 가지고 틱톡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인형 판매가 늘어나면 당연히 그 인형을 갖기 위해서는 가서 뭔가 세트 구매를 해야겠죠. 뭐 그런 영향도 뭐 있었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어쨌든 맥도날드의 주가도 1% 이상 올랐고요. 또 실적 호조에 영향을 받은 종목들 몇 가지 더 보자면 컴캐스트도 실적 호조에 주가가 5% 이상 올랐고 요새 항공주 실적 계속 좋게 나오고 있죠. 사우스웨스트 항공도 순이익이 예상치를 밑돌았다. 아쉽게도 그러면서 주가는 9%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또 멕시칸 음식 체인점 저희 어저께 치폴레 실적 발표 소식 전해드렸죠. 이 종목도 역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 매출 기록하면서 1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현재 발표한 S&P 500 지수에 상장된 기업들 보면 전체의 한 44% 정도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219개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고요. 이 중에서 78%가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 발표, 62%가 예상치를 웃도는 매출을 내놨습니다. 요 얘기하면은 항상 저는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올 초였죠. 정확히 기억이 안 나. 올 초였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이남 교수님께서 요 실적 발표 관련한 미국의 그런 그걸 역사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전통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약간 그들의 월가의 흐름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대부분이 시장의 예상치를 좀 비트하는 그런 비중이 한 70% 이상이다.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셨고 그게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맞췄습니다. 그게 또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상치를 웃돈다 이런 것들이 좀 퍼센테이지가 높은 걸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미국과 우리나라가 좀 약간 이런 것에 대한 해석도 결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밖에도 종목들은 빨간불이 훨씬 많았습니다. 역시나 주가 하락이 나타남에 따라서 금융주들도 시티그룹을 제외한 전체 종목들이 소폭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그 중에서 여기 지금 그 개별 조그만 기업들 중에서 S&P 글로벌의 주가가 7% 이상 좀 밀려나는 모습이었고 카드사 중에서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2%대 가장 크게 좀 밀려났습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좀 헬스케어 종목들 계속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어제 밤사이에도
이번 주 내내 그 말씀 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실적 좋고 그 다음에 주가가 계속해서 정말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존슨앤존슨은 오늘 밤 사이에도 또 올랐습니다. 0.5% 강세를 보인 반면에 머크나 파이자 등 종목들은 좀 쉬어갔고요. 에브비의 주가도 4.9% 이상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제일 중요한 거 까먹을 뻔했네요. 엔비디아 주가가 0.9% 상승한 가운데 다른 좀 빅테크 종목들이 좀 혼조를 보이는 사이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가까이 올랐고요. 전날 좀 하락했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는 5% 급반등, 그리고 AMD도 0.92% 상승, 그리고 인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인텔의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7.24% 상승. 인텔 실적이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시간의 거래에서 그래서 7% 넘는 상승이 보이고 있는데 주당 조정된 주당 순이익이 13센트. 시장의 예상이 3센트 손실이었는데 13센트로 나왔어요. 이거 엄청난 비트인 거죠.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는 121억 달러였는데 129억 달러를 발표했고요. 다음 분기 매출 전망도 좋습니다. 다음 분기 매출을 134억 달러로 제시하면서 시장 예상치가 132억 달러였는데 이를 웃도는 이런 가이던스까지 발표하며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도 인텔의 주가는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실적 발표한 인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등에 포함된 반도체주의 상승까지 확인해 봤고요. 잠시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에서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가 6시 이제 43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그 맥도날드 캐릭터 이거 찾아봤더니 이름이 그리머스라고 하는 거 맞나요? 그라이머스. 제가 이번에 그리미시스. 맥도날드는 방문을 못했습니다. 딴 데는 갔는데. 그리미시스 보라색 약간 뭐라 그러죠? 지방이라고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의 그 365MC 지방인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보라색 그런 캐릭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그리미시스 버스데이 밀 해서 이 친구가 우리 빵빵이 여기 밖에 있는 이 친구처럼 생일이었는지 그 세트가 있었는데 또 이게 엄청난 인기를 그러니까 끌었다고 맥도날드 합니다. 못 가고 요즘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화제가 됐던 파이브 가이스 가서 이제 먹었어요. 네. 그래서 역시 거기도 비싸더라고요. 그래요? 1인당 버거 하나랑 그 둘이 프라이 공유하고 네. 이제 콜라 마시면 한 $10가 넘으니까 한 13,000원, 4,000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한 2만 원 훌쩍 넘는다고 맞아요. 하죠. 2만 원이 근데 넘어요. 워낙 이 버거가 실해갖고 네. 먹고 나니까 저녁까지도 안 먹어야 될 꽤 정도로. 크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도 가면 2개 안 시키고 1개 시켜서 쉐어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이제 체격이 이르니까 하나씩 드시는데 보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뭐 한 10,000원대 버거킹 정도의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도 땅콩 무제한으로 안 땅콩 드시나요? 무제한을 하고 실제 그 튀기는 게 그러니까 미리 튀겨놓은 게 아니라 감자 같은 게 우리가 가면 그때부터 바로 튀기고 튀죠? 그다음에 콩기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름도 예, 콩으로 예, 만들었군요. 자, 갑자기 또 아침부터 햄버거 얘기를 하니까 오늘 점심에는 햄버거를 먹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 또 오랜만에 스튜디오로 다시 돌아오신 이남우 교수님, 어떻게 미국 2주 동안의 일정 뭐가 제일 기억에 남으실까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이제 제가 놀란 게 한 2주 반 있었는데 가는 비행기, 오는 비행기 거의 다 우리 내국인, 대한항공 타고 갔는데 내국인보다는 외국인, 특히 중국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최근의 패턴이 미국이 강한 달러니까 그리고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서 우리 여행객들이 일본 하고 유럽을 많이 가고 미국으로 휴가를 가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달러로 환전을 해서 무언가 사려고 하면은 체감되는 가격이 굉장히 높아져서 지인 중에서도 하와이 여행 가려다가 바로 취소하고 유럽권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래도
비싸도 한번 저도 가보고 싶네요. 자, 우리 앵커님 휴가 가야죠. 그렇죠? 휴가는 저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우리 가족분들과 온라인 여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제를 다양하게 또 준비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실까요? 그게 이제 5가지 준비했고요. 제가 현지에서 좀 느낀 거, 뭐 이제 책 읽은 것도 좀 말씀드리려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 예고편들 하잖아요. 근데 예고편 7개 중에 2개가 애플이 만든 영화였어요. 그래갖고 제가 약간 깜짝 놀라서 애플 엔터테인먼트 얘기를 좀 하고 두 번째는 팔로 알토라는 제가 네. 책을 많이 사지만 끝내지는 못하는데 이 책은 600페이지 넘는데 다 읽었어요. 근데 아직 한글판은 없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 자본주의의 요즘 이제 메카가 동부 중부에서 서부 실리콘밸리로 갔는데 그 역사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왜냐면 뭐 우리 빅테크의 대부분이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창업을 했고 계속 활동을 하죠. 세 번째는 제가 그러니까 주초에 제 유튜브에도 올렸는데 미국 경기 너무 좋다 와 보니까 하지만 주가는 단기적으로 좀 고평가, 오버밸류 된 거 아닌가. 그래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영상 찍었는데 그걸 간단히 말씀드리고 네. 네 번째는 뭐 국내에도 우리 공매도, 배터리 공매도 때문에 화제인데 그쵸. 미국에서 S&P 500개 종목 중에 가장 공매도 비중, 그러니까 유통 주식수 중에 공매도 퍼센티지가 높은 게 랄프 로렌인데 그게 과연 무슨 의미를 시사하는가? 비즈니스는 괜찮게 잘 됩니다. 근데 공매도 비중이 높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요일 날 실적을 발표한 메타.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하고 제가 그 느낀 중요한 핵심 포인트만 한 2-3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제 미국 영화관에 가셔서 체험을 하신 애플의 엔터테인먼트 쪽에 있어서의 포커스 과연 무엇인지 궁금한데 지금 요 화면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 보셨던 화면 광고가? 보시면 이제 국내에도 바비랑 오펜하이머가 지금 화제죠. 그래서 네. 미국도 이제 저희 애 둘 다 미국에서 일을 해서 오펜하이머가 예약이 일주일 정도 밀렸다고 그 정도로 미국에서는 특히 화제인데 그 제가 미션 임퍼서블을 보러 우리 가족들이 갔는데 미국은 예고편을 한 거의 10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죠. 쉬어봤는데 이번에 7개였는데 그 중에 2개가 애플이 만든 영화. 오리지널 그래서 이제 콘텐츠. 애플이 한국에서는 K 컨텐츠를 이렇게 많이 만들진 않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상당히 좋은 작품을 만들고 우리 애플 주주도 많으니까 그래서 애플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런 것 저런 거 찾아봤는데 최근에 애플이 만든 것 중에 가장 화제가 되는 것은 미국에서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인기 있는 저 농구하는 그 스티븐 NBA. 커리 그 동영상 스테판 커리. 스티븐 커리 이게 되게 미국인 중심의 영상을 만드는데 애플의 홈페이지를 가고 여러 가지 전략을 살펴보면 결국 이 생태계 내에서도 엔터테인먼트에 좀 앞으로 더 포커스하는 게 아닌가 네.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 제가 그 얘기를 했죠. 한 2주 전쯤 애플의 시총이 3조 달러면 제가 계산해 본 거에 의하면 최소한 반 이상은 애플 서비스의 가치에 기인한다. 왜냐하면 애플 서비스만 해도 매출이 100조 원이 훌쩍 넘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매출 총이익률이 70%가 넘죠. 그래서 홈피를 들어가서 여러분도 여기 제가 이제 빨간 박스로 친 엔터테인먼트를 들어가면 애플 TV 플러스, 뮤직, 피트니스, 뉴스, 뭐 팟캐스트 많은데 저희 애 또 얘기가 스포티파이보다 요즘 애플 뮤직이 잘 나간다고 합니다. 그 음원의 퀄리티가 좋다고. 네. 그래서 스포티파이도 잘하지만 스포티파이에서 애플 뮤직으로 스위치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애플 전체 서비스를 한번 그 패키지로 우리 구매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부분의 그 모멘텀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닌가. 그 중에서도 이제 컨텐츠를 잘하면 앞으로 더 강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한번 관심 갖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애플 TV가 처음에 론칭이 됐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그 윤여정 선생님이 주연을 하신 빠찡코라는 드라마가 있어서 굉장히 또 인식이 확 이게 확산했는데 그 다음에는 사실 이렇다 이제 국내 한국 오리지널 컨텐츠가 없어서 좀 관심권에서 사라졌지만 미국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또 컨텐츠들을 개발하고 만들고 있다. 그 스테판 커리에서
그 르브론 그 선수도 나오면은 좀 난리 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애플 서비스 쪽 간과하지 말자라는 부분 항상 챙겨 두시고요. 이어서 팔로알토 요 책을 이제 다 읽으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거 뭐 읽느라고 좀 고생했어요. 꼼꼼히 다 읽지는 않고요. 네. 제가 이제 관심 있는 토픽이고 이 책 제목에 나온 것처럼 우리 이거 한번 번역해서 출판 어디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근데 그 미국 자본주의 역사가 이제 실리콘밸리로 요즘 귀결이 되고 거기에 가장 핵심이 팔로알토고, 그러니까 이제 조그만 도시인데 그 도시가 왜 유명하냐면 스탠퍼드 대학이 거기 있죠. 그래서 이제 산학 협력이 여기서 이루어졌고 스티브 잡스가 생전에도 여기 팔로알토에 살았고 지금도 구글 공공 창업자들 여기에 살고 그다음에 많은 기라성 같은 실리콘밸리 비즈니스맨들이 창업을 팔로알토 남의 집 그 주차장에서 했죠. 이제 그런 게 역사고 그 재밌는 스토리들이 많아요. 팔로알토는 이제 히스패닉 그 스페니시 말로 tall tree 높은 나무라는 말인데 여기가 이제 경쟁이 치열해서 여기도 이제 교육열이 되게 셉니다. 그래서 이제 팔로알토 하이, 건 하이라는 고등학교가 유명한데 불행한 히스토리지만 여기 재학생 중에 10명 넘는 학생이 이 동네를 관통하는 철도에 몸을 던진 경쟁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그런 슬픈 스토리도 있고 그 스탠포드 대학은 스탠포드 럴랜드 스탠포드라는 분이 이제 19세기에 기부를 함으로써 근데 이분의 그 40대 넘게 늦게 본 독자가 갑자기 사망을 했어요. 이제 그걸 추모하고자 이제 대학을 설립했는데 이분의 부인이 나중에 또 독사를 당합니다. 이제 그런 음모론도 있고 학교의 운영의 방침에 관해서 지금은 세계적인 최고의 대학이 됐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빅테크나 미국의 IT를 이해하려면 이 팔로알토라는 책이 역사적인 사회적인 관점에서 그 인종적인 문제, 왜냐 아시아인들, 한국인들도 많이 차별당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고 이제 그런 이슈도 있는데 되게 재미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어디인가 뭐 출판사가 번역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꼭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거 넷플릭스나 애플 TV에서 오리지널 컨텐츠로 만들기로 권합니다. 그것도 뭐 재밌을 것 투자하시는 같네요. 분들, 그러니까 빅테크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좀 그런 히스토리를 이렇게 흥미롭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고 그 안에 지금 말씀해 주셨던 뭔가 음모 그리고 뭔가 죽음 뭐 이런 좀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은 분들의 좀 호기심을 자극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미국의 현재 지수의 밸류에이션을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많이 올라왔고 높죠. 높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다들 더 올라가기를 바라는데 여기서 약간 부침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경제나 기업이익이 좋습니다. 네. 경제가 좋고 소비자가 소비를 많이 하니까 투자도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기업이익이 좋은데 결국 모든 것도 너무 비싸지면 더 오르기 어렵고 우리가 고평가라고 하죠. 이제 아파트도 강남의 아파트가 평당 1억을 넘어가면 좀 지나친 거 아닌가.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너무 고평가됐다는 얘기인데 미국 주가가 뭐 어제는 우리 목요일 날은 조정을 받았지만 2022년 작년 1월 고점 대비 한 4, 5%만 지금 부족해요. 그게 결국 지금 이제 그 퍼라는 것은 1년 후에 우리 앞으로 1년 동안 기업이 벌 예상되는 이익을 몇 배의 배수로 우리가 사느냐. 그게 이제 애플을 사는 것이 30배이고 미국 시장은 지금 20배인데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 딱 원하는 것처럼 수학적으로 계산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금리도 영향을 미치고 성장성, 마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다이나믹하게 변하는 상대 개념인데 지금 20배라는 것은 1980년 이후 미국 시장을 밸류했을 때 백분율로 보면 13% 안에 들 정도로 밸류에이션이 높은 국면이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저희는 3%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항상 장기 투자를 권하기 때문에 주식 있는 분 팔려는 건 아니지만 주식을 사고 싶은 분들은 조금 기다리면 조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그 주가를 한번 밸류에이션을 보면 일반적으로는 금리와 주가는 역외상관관계예요. 작년에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금리가 급등을 하면 주가는 내려오고 이제 퍼가 내려오죠. 작년에 그랬는데 거꾸로 2020년, 21년에는 그 코로나 사태 이런 걸로 연준이 금리를 낮추면서 실제 금리도 내려오고 그러면서 퍼가 17배에서 22배로 올라갔는데
올해는 약간 독특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금리는 상당히 강보합이 유지가 되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퍼가 내려가야 되는데 퍼가 연초에 16배에서 20배로 올라왔다. 그런데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업 이익은 아직 주춤한데 그래서 올해 주가가 S&P 기준으로 한 20% 올라간 거에 93%는 기업 이익이 증가한 게 아니고 퍼가 확대돼서 주가가 올라갔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는 기업 이익 늘어나는 것만큼 주가는 상승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퍼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요 점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퍼가 확대가 됐냐? 아침에 조금 너무 심각한 얘기인가요? 근데 이걸 알아야죠, 근데. 네, 그러니까 퍼가 확대가 됐냐면 크게 보면 두 가지. 하나는 네. 미국 경기가 올해 뭐 경기 침체론 얘기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경기가 하반기 특히 안 좋을 걸로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경기가 훨씬 좋다. 그렇죠. 왜냐하면 2분기도 실질 GDP 성장률이 2.4%로 나왔고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명목 기준으로 한 미국 경제 성장률이 금년 2023년이 불과 작년 10월만 해도 한 3%대 성장을 명목 기준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은 5%를 훨씬 넘는다고. 그러니까 상향 조정이 됨으로써 기업 이익도 상향 조정이 되는 거죠. 그런 거가 있었고 다른 것은 우리 많이 알다시피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AI에 대한 기대감, 수혜주, 테마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시장을 끌어올렸는데 경기 낙관론은 실체가 있는 거죠. 우리 여기 이제 상향 조정된 것처럼 기업 이익도 2분기도 생각보다 괜찮게 나오니까. 그럼 AI 관련된 것도 제가 미국에서 많은 책도 읽고 전문가들도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 유튜브에 그 구독자분들 중에 연락이 많이 옵니다. 실리콘밸리 가면 저 여기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인데 한번 만나보자. 그러면 AI는 확실히 실체가 있는 것이고 이번에 보면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지금 놓고 보면 시장이 20배,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빅테크, 테슬라, 엔비디아 7개,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하죠. M7이 퍼가 32배, 나머지 493개 종목은 17배. 근데 이제 M7의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라갔는데 어느 정도는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AI로 인해서 매출이 더 가속화될 거고 증가가 마진이 증가하고 이런 걸로 당연히 밸류에이션이 확대가 되는데 물론 테슬라나 애플, 구글, 마소 뭐 이런 것들은 퍼가 올라가긴 했지만 거꾸로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인 엔비디아는 주가가 많이 올라갔지만 기업이익의 추정치는 더 많이 상향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 퍼가 연초에 60배에서 지금 퍼가 오히려 48배로 내려왔습니다. 주가는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기업이익이 증가가 뒷받침이 되는 그 테마가 make sense 하는 말이 되는 이제 그런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밸류에이션은 우리가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주가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요건 고먼삭스 자료인데 지금 우리 S&P 기준으로 한 4,500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냐면 세로 축은 이 7대 종목의 퍼예요. 그러면 여기 까만 박스를 놓고 본 게 커런트 지금의 32배이고 요 32배의 왼쪽으로 가서 이 축을 보면 493개 나머지 종목의 퍼는 17배다. 그러니까 시장은 20배, 7대 종목은 퍼가 32배, 나머지 493개는 17배.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7대 종목의 펀더멘털은 좋지만 주가가 너무 단기 급등해서 퍼가 좀 내려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반기엔. 그래서 30배 정도를 가정을 하고 나머지 종목의 밸류에이션이 현 상태에 머무른다면 다시 보여주시면 이제 파란 박스는 이나무 저의 생각인데 그러면 이제 주가가 S&P 기준으로 한 4,400에서 한 4,200 가는 게 아니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주가가 한 2%에서 한 6, 7% 정도 하락하는 거. 그러니까 뭐 큰 조정은 아니고 네네. 어떻게 보면 이익 실현 차원이어서 우리 투자가분들이 크게 걱정할 건 아니지만 주가가 이렇게 하락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집중됐었던
일부 종목들의 상승이 야기시킨 이거를 뭐 지수의 왜곡이라고 하기도 조금 그렇고 만들어냈던 그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다시금 좀 정상화하고 좀 밸런스를 찾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도 지수의 조금의 조정은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어지는 종목에 대한 이슈는 랄프로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뭐 공매도 이야기 참 많이 나오는데요. 랄프로렌에 대한 공매도가 많아졌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랄프 로렌은 이제 우리 폴로 만드는 네. 거고 최근에 폴로가 조금 컴백을 했죠. 왜냐하면 백투 오피스를 하면서 조금 포멀한 옷을 입고 그래서 펀디멘털이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그림하고 이제 표를 보면 금년에 주가가 한 17% 올라서 주가도 괜찮고 퍼가 예상 수익 기준으로 한 14배. 뭐 엄청 고평가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 그 빨간 박스를 보면 short interest 그러니까 유통 물량 대주주나 이러한 그 매각이 시장에 나오지 않을 유통 물량 대비 공매도의 퍼센티지를 보면 15%여서 그 미국 500대 기업 S&P 500대 기업에서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어떠냐 하면 애플은 1% 미만. 테슬라가 그렇게 그 찬반 양론이 있어도 공매도 비중이 3.4%더라고요. 그러니까 15%라는 건 대단히 높은데 뭐를 의미냐 하면 확신이 부족하다. 뭐에 대해서? 컨슈머 주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고 이걸 대세로 이제 마지못해 인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아직은 이제 소수 그룹이 되지만 미국이 특히 소비자들이 불안해서 결국 하반기에 꺾이는 게 아닌가 이제 그거에 베팅을 한 투자가들이 여전히 상당히 많고 그 사람들이 랄프 로렌 주식의 15%를 공매도를 쳤다. 이제 이런 점들을 우리가 한번 또 참고를 해서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메타의 실적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메타는 호실적뿐만 아니라 향후 가이던스를 엄청나게 또 좋게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강하게 올랐는데요. 메타 실적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메타가 실제 우리 작년 10월에 그 주가가 $90에서부터 지금 25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진짜 많이 올랐는데 펀디멘털리 충분히 설명은 된다. 그래서 이제 매출액은 그 외환 차손 그러니까 이제 수출하는 부분이 강한 달러 때문에 환차손 보는 걸 제외하면 매출이 12% 증가했고 네. 물론 작년이 안 좋았긴 하지만 상당히 좋고 영업이익률이 29%를 유지를 했는데 실제 특별 그 손실들이 좀 있었어요. 그 변호사 법무 비용이나 이러한 특별 상각 구조조정 관련된 거 이런 걸 차감하면 2분기에 영업이익률이 30% 넘었고 그래서 이렇게 높은 마진을 유지하는 게 마소, 메타, 구글, 애플 요 정도입니다. 되게.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미국 기업들은 주주 친화적이기 때문에 매출 증가율, 영업이익률 증가율보다 주당순이익 증가율이 높다. 그래서 메타는 21%. 그 이유는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주가가 쌀 때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서 자사주를 사서 소각을 해서 상장 주식 수가 축소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주 환원을 그만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비용 부문을 결국 이제 메타의 스토리는 매출도 자연스럽게 최근에 살아나고, 그러니까 미국 광고 시장은 한국 광고 시장은 최근에 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어려우니까. 근데 미국 광고 시장은 상당히 견조하다. 이제 그것과 아울러서 비용 절감을 확실하게 했다. 우리 한 2만 5천 명 정도 전체 직원의 20% 이상을 지금 해고를 거의 완료를 했죠. 이번 3분기에 다 완료가 된다 그러는데 여기 보면 비용을 전체 매출액으로 나눈 퍼센티지인데 작년 3분기 빨간 박스를 보면 그때가 고점이고 비용이 피크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 그리고 이번에도 설비 투자를 좀 더 디시플린 원칙에 맞게 조금 아껴서 투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확실히 메타가 체질이 바뀌었다.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고 메타버스는 적자가 계속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연율로 치면 20조 원 정도 적자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빼고 나머지 앱,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그 왓츠앱 이런 걸 하면 영업이익률이 42%입니다. 그래서 메타에 대한 여러 가지 비난이 있지만 이만큼 이익이 많이 나는 프랜차이즈는 전 세계에 많지 않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네. 마지막으로 저한테 가장 눈이 띄었던 거는
우리가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그러죠. 테슬라에서도 이제 이것에 논란이 있었는데 테슬라가 투자 R&D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잉여 현금 흐름이 좀 줄어든 게 아니냐. 근데 2분기에 메타의 한 분기, 그러니까 3달 사이에 벌어들인 잉여 현금 흐름이 110억 달러, 한 15조 원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영업 현금 흐름에서 설비 투자, 시설에 투자를 한 거 남은 돈, 그러니까 이 돈은 주주한테 다 돌려줄 수 있는 거예요. 회사에 현금으로 남을 수도 있고 배당을 할 수 있고, 물론 이 회사는 배당을 안 하지만 이걸 갖고 또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현금 창출 능력을 이번에 메타가 보여줬다. 그래서 주가가 오늘도 아까 조금 뭐 오른 것 같던데 이제 이런 아주 펀더멘털이 확실히 개선된 모습을 이번 2분기 실적에 보여줬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메타의 향후 이제 하반기에 또 행보가 어떻게 될지가 사실 이번 실적과 향후 가이던스로 보면서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상반기 또 오른 만큼 또 하반기에도 그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청 인터뷰의 시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